한미정은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40년 가까이 학교 급식실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 밥을 지어온 습관이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어도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했다. 부엌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공간을 밝혔다. 서울 근교의 낡은 아파트, 24평 남짓한 이 집에서 미정은 남편과 단둘이 살았다. 아들 태우는 결혼한 뒤 신도시로 나갔고 이제 명절이나 생일 때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장본 재료들이 빼곡했다. 갈비 3근, 도라지 1단, 시금치 2봉지, 고사리 1팩.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정은 무심코 갈비팩을 꺼내들었다. 손가락으로 고기의 결을 따라 쓸어내리며 언제 어떻게 재워야 할지 계산했다. 배, 양파, 간장, 설탕, 다진 마늘. 그녀의 머릿속엔 조리 순서가 이미 그려져 있었다. 이번엔 갈비를 좀 더 달게 해야겠어. 지은이가 단 걸 좋아하니까.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도마를 꺼냈다. 며느리 서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년 추석 때 갈비를 한 점 집어들더니 어머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했던 목소리. 그 한마디에 미정은 다음 날까지 기분이 좋았었다. 칼을 잡은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배를 썰고 양파를 채 썰고 마늘을 다졌다. 손끝에서 배즙이 흘러내렸지만 미정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촉촉한 감촉이 좋았다.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확신. 거실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미정은 손을 씻고 안방 문을 살짝 열었다. 남편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잠결에 뒤척이고 있었다. 여보, 또 일찍 일어났어? 남편이 눈을 비비며 물었다. 응. 갈비 재워놔야지.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애들 오면 같이 하면 되잖아.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지 뭐. 괜찮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처럼 작은 신음을 내뱉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미정은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미정은 갈비를 양념에 버무리며 생각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손이 작아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쥐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 시절엔 밥 한 숟갈 더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이제 그 아이가 36.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고 곧 아버지가 될지도 모를 나이. 미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양념 묻은 손가락 끝에서 간장 냄새가 났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냄새, 이 감촉, 이 시간. 그녀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었다. 이번엔 나물도 5가지 해야겠어.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숙주.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엌은 점점 따뜻해졌고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가족이 모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미정은 아직 몰랐다. 이번 명절이 지나면 자신의 냉장고가 텅 비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가 마음속까지 파고들 거라는 것을. 추석 당일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미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아들 태훈과 며느리 지은이 서 있었다. 태훈은 한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지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멀거니 서 있었다. 어머니, 왔어요. 왔니? 어서 와.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았다. 태훈이 신발을 벗는 동안 지은은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다. 어머님, 저 좀 피곤해서요. 안방에서 잠깐 누워도 될까요? 미정은 잠시 멈칫했다. 인사도 남편에게 절도하기 전이었다. 그래, 그래. 들어가서 쉬어. 지은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안방으로 사라졌다. 태우는 미안하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제 회식이 늦게 끝나서요. 괜찮아. 밥 먹고 쉬면 되지. 미정은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가스레인지 위에선 갈비찜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냄비 뚜껑을 열자 윤기 나는 고기와 당근, 은행이 보였다. 미정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간이 딱 맞았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갈비찜, 도라지 무침,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배추전, 동그랑땡, 송편. 미정은 수저를 놓으며 안방 쪽을 힐끗 봤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태훈아, 밥 먹자. 태훈과 남편, 그리고 미정. 셋이서 상을 마주했다. 지은은 나오지 않았다. 지은이 안 깨울까? 아니요, 자게 두세요. 나중에 먹을 거예요. 식사는 조용했다. 태훈은 갈비를 집어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어머니 갈비가 제일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미정은 웃었지만 시선은 자꾸 안방 쪽으로 갔다. 며느리는 2시간째 나오지 않았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지은이 방에서 나왔다.
머리는 푸석했고 얼굴은 부어 있었다. 어머님, 반찬 좀 싸주실 수 있어요? 저희 다음 주에 바빠서 장 보러 못 갈 것 같아요. 미정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럼, 얼마든지.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냈다. 크고 작은 통 8개. 미정은 갈비찜, 나물, 전, 송편까지 하나하나 담았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이거 다 가져가. 냉동실에 넣으면 한 달은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미정은 비닐봉지에 반찬통을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바쁘니까 그러는 거겠지. 오후 5시 아들 부부는 떠났다. 태훈이 짐을 들고 나가는 동안 지은은 먼저 차에 올라탔다. 미정은 현관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가. 또 보자. 차가 멀어지고 미정은 문을 닫았다.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미정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갈비찜 냄비는 텅 비어 있었다. 나물 그릇도 전 접시도 모두 비었다. 그녀가 내일 점심으로 먹으려고 남겨둔 송편마저 하나도 없었다. 손이 허공에 멈췄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이번엔 너무 많이 준 건가. 미정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 텅 빈 칸의 이미지는 머릿속에 남았다. 그녀는 싱크대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저녁은?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거실로 돌아갔다. 미정은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명절이 지나고 이틀째 미정은 부엌에 서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기를 벌써 3번째였다. 안에는 김치 한 통, 된장통, 계란 서너 개. 그게 전부였다. 어제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고 오늘 아침은 식빵에 버터를 발랐다. 미정은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혼잣말이 나왔다. 40년 넘게 남의 밥을 지어주고 아들 밥을 차려주고 명절이면 온 가족 먹거리를 준비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먹을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주름진 손등, 거친 손가락, 설거지와 칼질로 굳은 손톱. 미정은 손을 오므렸다 펴봤다. 힘은 아직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거실에서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 미정은 소파 옆에 앉았다. 여보. 응. 우리 저녁 뭐 먹을까? 남편은 신문을 내리며 그녀를 봤다. 뭐라도 시켜 먹지. 당신 쉬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할게. 그러나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다. 미정은 다시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외투를 입고 장바구니를 들었다. 마트에라도 가야 했다. 어디가? 장 좀 보고 올게.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미정은 생각했다. 지난 추석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반찬 좀 싸주세요. 무심한 말투.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 미정은 그때 뭐라고 말했던가. 그래, 다 줄게. 웃으면서. 마트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미정은 장바구니를 내려다봤다. 문득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다. 갈비? 나물? 아니면 그냥 국거리? 누구를 위해 사는 거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미정은 카트를 밀지 않고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채소 코너를 지나고 정육 코너를 지나고 반찬 코너 앞에 섰다. 진열된 밑반찬들. 시금치 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다 그녀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런데 손이 나가지 않았다. 미정은 장바구니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카트를 밀며 실례합니다 했지만 미정은 듣지 못했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아파트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미정은 천천히 걸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물었다. 장은? 아무것도 없더라.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배달 치킨을 먹었다. 기름진 닭다리를 뜯으며 미정은 생각했다. 아들은 지금쯤 그녀가 싸준 갈비찜을 먹고 있을까? 며느리는 맛있다고 했을까? 아니면 그냥 냉동실에 넣어뒀을까? 식사 후 미정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미정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손가락이 태운 이름 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누르지 못했다. 뭐라고 말하지? 반찬 다 가져가서 서운하다고. 나도 먹을 거 남겨뒀으면 좋겠다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미정은 무릎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 있었다. 냉장고처럼.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다. 이젠 나를 위해 밥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부엌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의 흰 표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 빈자리가 채워져야 할 공간으로 보였다. 내일은 나를 위해 장을 봐야겠다. 작은 결심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다. 미정은 냉장고 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다. 이번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서였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했다. 채소 코너 앞에서 미정은 천천히 둘러봤다. 시금치, 애호박까지. 손이 시금치로 갔다가 멈췄다. 이건 태훈이가 좋아하는 거지. 손을 걷었다. 대신 애호박을 집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된장찌개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았다. 정육 코너에선 소고기 대신 닭가슴살을 샀다. 냉동실엔 두부와 버섯을 담았다. 계산대 앞에서 장바구니를 내려다봤다. 예전보다 가볍고 양도 적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하나씩 넣었다. 애호박, 두부, 달걀, 김치. 그리 많지 않았지만 칸이 채워지는 게 보였다. 미정은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다. 점심은 간단하게 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남편과 마주 앉아 먹었다. 오늘 찌개 맛있네. 그래? 응. 왠지 오랜만인 것 같아. 미정은 숟가락을 놓고 남편을 봤다. 여보, 나 요즘 생각했어. 내가 너무 남주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나 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런데 이제 좀 나아졌어. 당신 얼굴이 편해 보여. 미정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일주일 후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 지은이었다. 어머님,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지난번에 주신 도라지 무침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찾아서요.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다음에 만들어줄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다음에 같이 만들어 볼까? 어렵지 않아.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주말, 지은이 집에 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미정은 도라지를 씻으며 말했다. 먼저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해. 손으로 살살.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둘은 나란히 서서 도라지를 손질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부엌엔 온기가 돌았다. 어머님. 응? 저 지난번엔 좀 무례했죠? 미정은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봤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괜찮아. 바빴잖아. 아니에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을 못했어요. 반찬 다 가져가고. 미정은 지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서로 물어보자. 나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할게.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네, 어머님. 도라지 무침이 완성됐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맛을 봤다. 어머님, 제가 만든 것도 맛있네요. 그럼. 내가 만든 거니까. 지은은 웃었다. 미정도 따라 웃었다. 저녁 무렵, 지은이 돌아갈 준비를 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물었다. 어머님, 반찬 싸주실 거 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엔 분명하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먹을 거야. 대신 다음엔 내가 만든 거 좀 나눠줘.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환하게 웃었다. 그럴게요. 꼭요. 문이 닫히고 미정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도라지 무침, 된장찌개, 김치, 계란장. 작지만 가지런했다. 그 안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냉장고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다. 미정은 냉장고 문을 닫았다. 이번엔 두려움 없이. 한 달 후 미정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냄비 안에서 김치와 두부가 보글보글 끓었다. 미정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간이 딱 맞았다. 예전처럼 많이 만들지 않았다. 두 사람이 먹을 만큼만. 여보, 밥 먹자.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미정은 찌개를 덜어내고 깍두기와 계란말이를 꺼냈다. 소박한 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미정은 숟가락을 들며 웃었다. 이제야 내가 만든 걸 내가 먹잖아. 남편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식사 후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태훈이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갈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미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명절도 생일도 아닌데 찾아온다는 게 낯설었다.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미정은 남편을 봤다. 애들이 온대. 갑자기.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미정은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 태훈과 지은이 서 있었다. 지은은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왔니? 어머님, 이거요. 지은이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반찬통이 들어있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잡채하고 콩자반.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미정은 반찬통을 받아들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갈하게 담긴 잡채가 보였다. 어머, 이쁘게도 했네. 맛은 장담 못해요. 괜찮아. 고마워. 미정은 반찬통을 부엌에 가져다 놓고 거실로 돌아왔다. 태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뭐가? 어머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지난번에 반찬 다 가져갔다고.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지난 일이야. 이제 괜찮아. 아니요. 앞으론 여쭤볼게요. 어머니도 드실 거 남겨두시라고. 미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그래. 서로 물어보자. 엄마도 이젠 내 것 챙길 거야.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저녁은 네 명이 함께했다. 미정이 끓인 된장찌개와 지은이 가져온 잡채. 식탁은 소박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그때는 같이 김장하자. 정말요? 저 배우고 싶었어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미정은 흐뭇하게 웃었다. 밤이 깊어 아들 부부가 돌아갔다. 미정은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조심히 가. 네, 어머니. 사랑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미정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문을 닫고 미정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지은이 만든 잡채, 미정이 끓인 찌개, 깍두기, 김치. 칸마다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예전처럼 가득 차진 않았지만 제자리에 있었다. 이제 내 냉장고야. 미정은 혼잣말을 하며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가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다. 미정은 그 옆에 앉았다. 남편이 손을 내밀었고 미정은 그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 뭐가? 당신이 변한 거. 미정은 웃었다. 오랜만에 깊은 웃음이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미정은 남편의 손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더라. 응? 서로 존중하는 거더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편안했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 부엌에서 냉장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웅웅거리는 그 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안에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내일은 뭐 해 먹을까? 미정은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거. 그럼 된장찌개. 좋아. 미정은 다시 웃었다. 이제 그녀의 밥상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밥상엔 사랑과 존중이 함께 놓여 있었다.